대장동 이재명은 왜 대장동에서 5,503억밖에 환수하지 못했느냐고 그렇게 난리를 쳐서 그래? 그러면 조선일보도 찬성하니 이제 개발 이익 환수법 만들자라고 민주당이 바로 즉각적으로 법을 발의했는데 국민의힘의 상임위원장이 국토위 상임위원장이 안 돼! 해가지고 논의를 무산시키고 있어요. 상임위원장을 넘겨준 대가죠. 아니 뭐 무산시켰다기보다는 저는 이거 보고 재밌는 생각이 하나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곳을 전수조사를 해보면 몇 명이나 나올까? 왜 갑자기 얘네들이 이 개발이익 환수법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현재 걸려있는 이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걸려있는 이익이 아니라 미래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했던 말을 바꿀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현재 어디선가 우리나라에 수백 곳 수천 곳 벌어지고 있는 개발 현장에 이 개발 이익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지 하는 전수조사를 한번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좀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자, 댓글창에 일자가 겁나게 올라와서 에너지를 얻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분 중에 한 분이 정필승 1 이렇게 치셔서 빈정상했다는 자, 계속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닌 게 국민 여러분들이 이 당을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태도를 본 거죠. 아직도 이재명 대장동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아직도 어떤 오늘 언론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그랬죠. 선거 자금으로 썼다.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40억 정도를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야 지금 선거에 나가면요. 선거 자금 보전해줘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처럼 사람들 동원해야 되니까 선거 비용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장동에서 몇십억 받아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선거 자금으로 썼다. 이거 가짜뉴스고 고발해야 되는 거고요. 그건 조국 때 써먹은 프레임인데 또 써먹고 있네요. 근데 문제는 이 사건을 이재명의 배임으로 걸려고 보니 일단 환수해 놓은 5,503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환수를 했어. 우리나라 어떤 사업도 이만큼 환수한 사례가 없어. 대장동에서 환수한 돈이 우리나라 전체 역사상 환수한 것보다 많아. 근데 그것도 환수를 민간업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게 했다. 그걸 배임으로 걸려고 했어. 손해를 끼쳤다는 거지 성남한테. 또는 작게 들어가면 성남 도시개발공사한테 손해를 끼쳤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법을 만들자. 그래서 일정한 비율로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일정한 비율로만 가져고 나머지는 환수하자라는 법을 만들자라고 민주당이 법 발의를 바로 했지. 얘네들 반대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언론에 크게 안 나는 게 문제예요. 이재명 대장동 이렇게 공격할 때는 개발 이익 환수해야 된다고 얼마나 그렇게 목소리 높여서 외쳤습니까?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긴 하지만 김은혜 씨 대장동 화천대유 대박 멤버들이 다 털어갔다 이러면서 LH가 대장동에 진짜 공공개발을 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러고 송석준 씨 LH 개발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대장동에는 안 됐다. 민간에서 개발해서 이런 식으로 비판해놓고 왜 여기서는 나몰라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법안까지 발의를 다 해줬는데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발의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진짜. 그러니까 기자들이 지금 이 기사를 절대 안 내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기네들도 무덕무덕 커서 만배형같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만배가 롤모델인 거예요. 우리도 만배형처럼 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여기서 그래. 사다리를 끊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안 되지. 기자들이 당사자예요. 애들한테 희망을 줘야죠. 희망을. 아니 이제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은 방송이 저질되고요. 나까지 괜찮았는데. 문제는 실제로 김우겸 의원이 발의한 법이 하나 또 있어. 언론사 특정 이상의 간부들은 재산을 등록하게끔 해야 된다.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부동산만 2조 5천억입니다. 자기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이재명을 때릴 때는 겁나게 때려. 왜 그것밖에 환수 못했어. 야 공공에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민간 업자인 화천대유가 그렇게 많이 가져가게 놔둔 건 이재명의 배임이라고 했어. 그래. 그러면은 민간 업자들 특정
이익 이상은 못 가져가게 법으로 만들자 했더니 그때부터 조용해. 그 법 발의해가지고 이거 심사하자 했는데 우리가 돌려준 국토위 상임위원장은 안 돼. 이게 이슈가 돼도요. 국민의힘 표 한 5% 떨어지는 표예요, 이거. 언론이 이야기 안 하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관련 뭐 개혁을 잘 못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부동산 개혁에 초대형 빈대가 한 100여 마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을 사유화하고 그 이익을 다 빨아가려는 세력이 한 100마리 정도가 붙어가지고 국민의 힘을 받아가지고 쪽쪽 빨아먹고 있는 거죠. 누구 탓이랄 게 없어요. 이게 정말로 이렇게 부동산 문제에 불만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게 물론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잘했어야죠. 더 잘했어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그 가격을 더 올리려고 하는 세력이 누구겠어요. 대장동만 해도 그래요. 대장동만 해도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대장동의 부동산 값이 올라가지고 폭리를 낸 게 과연 정말 우연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걸 여기 해가지고 얼마 해먹으려고 했는데 성남시에 5,500, 3억 원을 뜯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자 했을까? 아니면 5,500, 3억 줘버리고 우리가 가격이 올라가게끔 디자인하자 했을까? 저는 그 부분도 의심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간단하게 대장동 vs 버저스 LCT 생각하시면 LCT. 돼요. LCT 생각하시면 되죠. 이재명 부산시장이 굳이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부산의 해운대 그 바닷가에 100층이 넘는 건물 그 어마어마한 건물을 용도 변경해서 허가해주고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1,000억 원짜리 도로까지 깔아주고 이재명 부부가 사는 노열층 하나 그 바로층에 자녀들 사는 노열층 하나를 분양을 해줬다면 근데 그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부산시장이 저기 부동산 앞을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게 나와가지고 매물이 나와가지고 거기를 노열층을 위아래로 살게 됐다면 어떻게 됐겠냐는 거야. 대한민국의 토건 세력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 토건 세력 입장에서 민간 개발업자가 가져가는 상한선 딱 책정하고 더 이상 못 가져가게 하자는 법을 만들어 줄 리가 없잖아. 내 말이 맞는 거니?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이게 왜 늘 말하지만 대한민국 국토를 사적 사유를 해주는 거는 그냥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위한 것일 뿐이고 대한민국 국토 어디나 다 국민 모두의 것이에요. 대한민국의 바다에 부산 바다에 어마어마하게 좋은 바다 경치가 있는 거 그거 국민들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조망권을 다 깨버리고 자기네들 사적 소유로 하게끔 아파트를 지어주는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문제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특혜를 줬다면 그 특혜에 해당하는 만큼 국민들이 손해를 본 만큼 이익을 환수할 수 있어야 돼요. 대장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동에 그 많이 살던 나무 다 잘라버리면 우리가 산소 그만큼 못 얻는 거예요.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긴 하지만 그게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그게. 그거를 모두 다 사유화를 하지 못하게 하고 결국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토의 모든 이익들을 골고루 나눌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그게 자본주의예요. 사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게 이 개발 이익 환수법인데 얘네들은 그걸 원치 않죠. 자기들이 다 갖는 걸 원하죠. 결코. 그러니까 이게 뻔뻔하다는 거야. 최소한 국민들한테 이 핑계 저 핑계로 이 법만 못 만들려고 지금 방해하는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그 국정감사 때 그렇게까지 이재명을 깨부시면서 욕을 했으면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들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대국민한테 이재명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까진 좋았는데 막상 법 만들겠다니까 쫄리는 거야. 이런 집단 정치 집단한테 우리가 표를 줘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이런 거라니까요. 다 떠나서 자본주의가 아무리 빈익분 부익부라고는 하지만 정치 세력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치의 본질이 뭐냐고. 우리를 지지하는 다수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는 노력이야. 근데 그 집단을 찍는 사람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옳거니 우리도 하자 라는 이야기를 못하는 세력은 정상이 아니고요. 최저임금 올리는 공약을 홍준표도 유승민도 안철수도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반대하는 건 바로 이 세력들의 본질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더 비겁한 게 기자들이에요, 기자들. 이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주고 국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끌어나가는 세력이 어떠했으면 좋겠다는 머릿속에 각각의 모양이 있거든요. 한쪽에서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하자, 빨리 하자, 너네들도 문제라고 했으니까 한쪽에서는 하지 말자라고 하면 국민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두 정치 집단인데 한 정치 집단은 개발 이익을 환수하자고 한 정치 집단은 개발을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개발 이익을 환수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거를 알려주고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를 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언론이. 예. 국토위원장이 이헌승이에요. 이헌승. 이중처 잣대 갖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 통과시키십시오. 안 그러면요. 민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좀 동의를 해주면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키면 돼요. 근데 국회는 한 번 이렇게 이제 막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바로 통과는 못 시키지만 이거 계속 눈치 보면 결국은 대선 끝날 때까지 통과 못 시킵니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어떨 때는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물론 지금 당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민주당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후반기 국회 김진표 국회의장 난 절대 반대. 지금 그거 딱 김진표가 침발라 놨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한 2번 정도 더 해보고 안 되면 직권상정해야 돼. 그래서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뭐 독재하네 뭐네 해도 보도에 논란이 나와도 최소한 이런 개발을 할 때 그 개발 이익금을 그러니까 개발 이익금 상한제 같은 거예요. 더 이상 못 가져가게 하는 거. 이거 통과시킨다는데 국민들 다수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보도를 핑계 삼아서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바에야 BBS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선수대로 그 국회의장 뽑는 것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할 수 있으면 직권상정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 의전서열 2위를 직권상정을 뽑는다는 게 사실 아니 선수로 뽑는다는 그러니까.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나라 언론은 기울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수직으로 서 있어요. 단 한 번도 기울어진 적이 없습니다. 수직. 아, 겁나게 반드시. 동감이네요. 반드시 서 있어요. 반드시. 우리나라 언론은 발기 중이시군요.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